자, RPM 안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미리? 여기 희준쌤이랑 상담은 다 끝났나요? 다 했어? 이쪽에 있네. 뭐요? 자, 일단은 희준쌤하고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내가 진도를 나가고요. 개념 설명이나 앞에 유형별 문제풀이나 전부 다 내가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들 있죠. 그거를 희준쌤이 나가실 거야. 그렇게 반복을, 그렇게 아마 계속 시스템을 짤 겁니다. 그래서 뭐 희준쌤이 담임이시니까 희준쌤이 그렇게 하라면 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쉬운 거 하겠다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할 거고요. 개념 설명이나 이런 거 다 저랑만 하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거.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함수의 극한부터 할게요. 함수의 극한. 함수의 사실 이 단어는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함수들, 뭐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 배우는 게 사실은 뭐 다한함수라고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다한함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1에서 배운 함수들 있죠. 주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것들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와. 잘 안 나와. 나오긴 해요. 나오긴 해. 나오긴 하는데 잘 안 나올 거고 거기다가 플러스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 요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에서의 극한을 계산하는 문제들이야. 근데 이 단원이 일단 극한의 개념을 이해를 한 친구들이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이 수투 전반에 대해서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은 1년 동안 아니 1년이 아니라 한 학기 동안 쉬워요. 한 학기 동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돼요? 라는 이제 의문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이거는 답이 이렇게 되고 왜 안 되는지를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시작이 바로 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들어보다가 뭐 나을 것 같아. 이런 감이 오는 친구들이 있고 잘 모르겠다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갭이 1단원에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갭이 계속해서 벌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 개념 한번 벽이 왔네. 벽이 왜 군대 갔다 왔나요? 오, 조심. 벽이네 이번에 시험 됐어. 어떻게 봤어? 망했어? 저번에 시험 좀 잘 보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 잘 봤는데 이거는 좀 많이 망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극한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히면 이 한 학기 내내 계속해서 차이가 벌어져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중간고사 끝이 났어. 2학기 중간고사 끝이 났어. 끝이 났는데 선생님 저 이 극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제서야 이제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찌감치 요 단원만 잘 해놓으면 솔직히 미분하고 적분은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긴 하지만 수단이란 말이죠. 방법을 외운단 말이야. 근데 그 방법의 개념이 1단원, 2단원이야. 1단원, 2단원만 잘하면 쉬워요. 알겠죠? 이해되죠? 요 단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처음 등장하는 개념이죠. 무한대, 그 다음에 무한소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무한대와 무한소. 이게 우리가 이제 방학 때 수출을 했지만 그래도 어렵단 말이야. 할게요. 무한대가 뭔지는 알고 있죠. 그죠? 무한대. 자, 무한대라는 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숫자보다도 더 큰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정확히는 수가 아니야.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한소는 뭐냐면 무한소는 계속해서 0에 가까워지고 있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뭐 예를 들어서 0.9999 이렇게 쫙 가고 있는 이 숫자.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가 그거잖아. 그죠? 얘는 0.9 한 다음에 땡 써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야? 이게 사실은 1이죠. 이해되나요? 자, 무한소라는 개념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요
999999라는 숫자와 1 사이의 갭을 생각하면 돼요. 요 사이에 갭이 분명 있긴 있죠. 그죠? 갭이 있긴 있어. 근데 그 갭이 점점 0의 수렴에 가죠. 점점. 그죠? 이해되나요? 0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1에서 요걸 빼버리면 0.00000 계속 0을 적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 어딘가 마지막에 일이 끝날 텐데 근데 그게 안 끝나죠.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숫자와 요 숫자 사이의 갭을 생각하면은 무한소에 대한 개념이 조금이나마 감이 올 건데 이 무한소를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 뭐야? 뭐야? 뭐야 안 보여? 뭐예요? 자. 당황하지 마. 당황하지 마.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 필터로 잡아도 되나요? 안 되는데? 아,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뭐예요? 개미 같은데요? 개미 존나 커. 아, 진짜 개미예요. 아유. 바퀴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개미예요. 아, 자, 오케이. 괜찮죠? 놀라지 말고요. 만져봐요. 어? 아니. 오케이. 자, 이거 보지 마. 자, 할게요. 자, 어디까지 했죠? 잠깐만요. 이 무한소의 개념을 앞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그러니까 무한소도 무한대와 마찬가지로 수가 아닙니다. 수가 아니에요. 어떤 상태예요. 알겠죠? 근데 그 상태를 우리가 이 A4에다 적어야 되잖아. 그죠? 그 상태를 어떻게 적을 수 있겠어요? 못 적는단 말이야. 아니 오늘 애들 시험 끝나가지고 시험 점수가 여기 나와가지고. 네, 자, 그래서 자꾸 얘기 좀 새는데 딴 얘기 좀 할까요? 시험 이제만 끝났는데 뭐. 그리고 오늘 할 양이 함수의 극한만 난 하면 돼. 89번까지만 끝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희준쌤이 자기 편한 거 한다고 제가 자기 한다고 했잖아요. 양이 조금 나한테 조절해 주신 것 같아요. 89번까지 하면 되니까. 아, 이거 답답하네. 잠깐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깐만, 기다려요. 애플리케이트를 사와요. 그렇지. 개미 맞죠? 개미야. 개미 존나 크죠? 진짜 개미예요. 개미는 안 물잖아. 물어요? 어디 갔어요? 바다. 알겠네. 안 주겠어요. 여기 있어요. 오세요. 밖에 기온이 오세요. 앉아요. 현준이 여기 조절적으로 잘 나오네. 화면 딱 차게 잘 나와?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조심해. 나만 조심하면 되죠? 여기 있어요. 여기. 자, 할게요. 아, 맞아. 자, 봐봐. 친구들아. 이제 나도 이제 내 반 친구들하고 상담을 조금 하는데 학생들이 점점 슬슬 그런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저 정시 슬슬 그렇잖아,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이상형이 있는데 내 현실의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등급을 가지고 그 대학을 지원을 하냐 마냐 이미 그 결론이 나 있죠. 왜냐면 우리한테 시험이 4번 남았어. 2학기 남았단 말이야. 등급 평균을 0.5점 올리기도 쉽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8점 몇 찍었어. 그러면 111 찍으면 0.5 올리기 쉽겠죠. 근데 이게 되냐고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여기 학생들의 대부분의 등급 평균 아마 2점, 3점, 4점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을까 예상해요. 여기 벗어난 친구들은 미안합니다. 오케이? 아니죠? 맞죠? 요 안에 있죠? 그죠? 거기 끝나지 않는 친구도 있고요. 자, 오케이, 잘 봐봐. 그래서 그러면 남은 2학기 동안에 여기서 0.2, 3 정도만 올려주면 이 친구들이 1점 후반만 가면 이 친구들이 뭐 3점 초반이라든가 2점 후반까지만 가면 달라지잖아. 갈 수 있는 대학이 달라지잖아. 너무 많이 겪어보고 너무 많이 내가 맨날 밥 먹듯이 하는 이야기지만 정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과 수시로 갈 수 있는 성적에 갈 수 있는 대학이 극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시로 훨씬 잘 가더라 라는 게 이제 내 경험이야.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너네
그러니까 만약에 정시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길게 봐야 돼. 굉장히 길게 봐야 돼. 정시가 뭐 국영수, 그다음에 탐구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중에 하나라도 1등급이 나와? 그러면은 걔는 정시 해볼 만해. 1등급이 나온다면 뭐 영어도 요즘 어렵죠. 영어 절대평가 나왔는데 뭐 1.4%가 나왔다며 1등급이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 1등급이 나오면 그래도 해볼 만하지. 탐구 지금부터 확 돌리고 탐구 6개월 만에 끝내고 6개월이고 3개월 만에 딱 끝내고 지금부터 국어 예를 들어 1등급이야. 국어 수학 달리는 거지. 그럼 해볼 만하죠. 근데 이게 한 번에 딱 끝나면 좋은데 만약 아주 만약에 한 번에 안 끝났어. 한 번에 안 끝났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야지 라던가 아니면은 1년 더 해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결국에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요만큼의 성적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자기 내신 성적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성적까지 갈 수 있는 대학까지 정시로 올리기도 또 쉽지 않아요. 또 올해 뭐 의대 지원한다고 많죠. 인원이 대글수가 많죠. 그죠? 대글수가 많으니까 좀 떨어질 거야. 등급표가 실제로. 왜냐면 위에 여기 인원이 늘어날 테니까 1, 2, 3등급 요 라인 친구들이 늘어날 테니까 밑에 있는 친구들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퍼센티지가 떨어지겠지. 실제로 뭐 가는데 얼마나 진향이 있을지 아직은 모르겠지만 우리 결과 나와봐야 알겠죠. 그죠? 하는 거. 근데 이제 조금 욕심을 가지고 마지막 두 학기잖아. 그죠? 이 놓치면 정시 또한도 생각 안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모르는 거거든. 여기서 대박 칠 수도 있는 거야. 정시에서. 그죠?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모로 이제 생각이 많아질 수 있는데 오히려 단순합니다. 정시 준비 틈틈이 하면서 정시 준비를 안 할 수 없어요.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지금부터 정시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진짜 정시 성공해야 돼.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신까지 수시까지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은 3학년 1학기까지는 수시를 달려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 3학년 1학기 끝이 나면 벌써 8월이야. 맞아요? 몇 개월 안 남는다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냥 하면 됩니다. 알겠죠? 하면 돼요. 뭔가 친구들이 굉장히 답답해하고 미래가 암울한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막상 가보면 생각보다 쉽게 가는 애들도 많아요. 말도 안 되게 문술로 붙어버리는 친구들도 있고요. 베개 하나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수고 많으셨고요. 방학이니까 또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뭐 적분 특강 들으라는 얘기 들었어요. 적분은 특강을 통해서 들어야 될 거예요. 뭐 희준 쌤 반도 있고 다른 쌤 반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알아서 시청해 들으시고. 자,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소에 대한 개념을 잠깐 이야기했었고요. 무한소는요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잘 봐봐. 여기 봐봐. 1이라는 숫자가 있어. 그러면 1에다가 무한소만큼 더해놨어요. 이 둘 중에 누가 더 큰가요? 둘 중에 누가 더 커요? 뭐라고요? 이래다가 원수를 더하는데 약간 크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약간 크겠죠. 당연한 이야기 아니에요. 자, 근데 이제 극한에서는 뭘 얘기할 거냐면, 야, 1이라는 숫자는 극한이든 뭐든 간에 함수값은 무조건 1이에요. 그죠? 1이라는 숫자가 변하지 않죠. 그러면 극한에서 물어보는 이 는은 뭐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어디로 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어디로 다가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갑니다. 그러면 1에서 무한소만큼 더해진다는 거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1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요 숫자 자체가 두 숫자를 비교해보면 얘가 더 크죠? 맞는 말이야. 근데 극한에서의 는은요 어디로 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가고 있어요. 얘는 어디로 가고 있어? 얘는 그냥 1에 있어요. 맞아요? 둘의 극한값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수만 보면 숫자만 따지고 보면 이 둘은 다른 숫자야. 그죠? 근데 우리가 이 무한소라는 개념을 수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니에요. 수가 아닙니다. 무한소는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형태야. 이해되나요? 그러면 무한소 그리고 무한대는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 두 가지 방향이 있겠죠. 이해돼? 무한대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형태.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는 계속해서 작아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소가 내가 계속 작아지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정확히는 계속해서 0에 다가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 무한소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소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을 거야, 그죠? 자, 여기 위에 프라임 붙어 있는 게 무한소예요. 책마다 좀 다른데 무한소를 뭐 이렇게 쓰는데 책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이거 공 안에다가 짝대기 하나 그어가지고. 근데 내 맘이에요. 이렇게 쓰기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할게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들 1 플러스 무한소, 무한소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은 책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앞으로 나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쓸 거야. 잘 봐봐. 요 1 플러스 무한소 보이죠? 요거 이렇게 씁니다. 1 플러스 이렇게 쓸 거예요. 1보다는 살짝 오른쪽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숫자인 거야. 이해되나요? 근데 거듭 이야기하지만 무한소는 수가 아니에요. 이해돼? 근데 결국에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프 위에 점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점이 1컴마야. 1컴마야. 그럼 여기가 1,3이란 말이야. 오케이. 잘 봐봐. 그러면 잘 봐봐. 그러면 요 y 값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요 x 값이 1이 아닌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1이 아닌 너무나 당연한 2, 3, 4 이런 숫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극한에서는요 함수 값을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알겠어요? 연속의 단원에 들어가기 전에까지 함수 값을 물어보는 일은 없다고 봐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함수 값은 잊어버리세요. 어떤 fx는 함수 우리가 만났어. 그 x에다가 이 x를 대입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돼? 자, 할게요. 그러면 1 살짝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내가 뭐라고 정의할 거냐면 그냥 1 플러스가 여기 어디가 있겠지. 이해되나요? 근데 이 두 숫자는 당연히 다른 숫자인데 이 둘의 극한값은 둘 다 1이야. 맞아요? 이해되나요? 자, 잘 봐. 그러면 1 플러스를 이 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오는 요 y 값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렇죠. 3으로 가고 있죠. 이해돼? 자, 3보다 밑에서 가고 있어? 위에서 가고 있어? 밑에서 가고 있죠. 그럼 3보다 클까 작을까? 3보다는 작겠죠. 근데 3으로 가고 있죠. 그러면 얘가 봐봐 1 플러스 컴마거든요. 그럼 이거 3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뭐라 적어야 될까요? 그렇죠. 3 마이너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돼? 3보다 조금 작은 숫자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하지만 얘의 극한값 또한 3이야. 이해돼? 괜찮아? 오케이. 자, 극한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무한대와 무한소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워도 되죠 이제? 좋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는 제일 첫 수단 여기 나와요. 잘 봐. 극한값은 여기 리밋. 오, 돌아버리겠네. 됐죠? LIM 리미트의 앞에 세 글자 따와가지고 리밋 LIM 쓰거든요. 리미트 제한하다 그죠? 제한하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라라고 보면 돼요. 이것도 하나의 함수 같은 개념이야.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시그마 같은 거 있죠? 시그마 같은 거. 시그마가 나왔으니까 이 시그마라는 함수를 요거에 적용을 시켜서 뭐 정의역이 여기 있고 어디까지 결과값을 구해라 이런 뜻이잖아. 그죠? 리미트도 마찬가지야. 리미트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fx 함수가 적어질 겁니다. 적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x를 그래서 어디로 보내는데 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야, 나 x a로 보낼 건데 그럼 x가 a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갑니다. 다가가요. 그러면 x는 a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결과물을 물어볼 거야. 알겠어요? 자, 질문이야. x가 a가 아니야? x는 절대 a가 아니에요. 알겠죠? 하지만 a에 존나 가까운 숫자야. 이걸 우리가 a 더하기 무한소, a 빼기 무한소 이렇게 쓰고 또 a 플러스 혹은 a 마이너스라고 표현을 썼죠. 이해되나요? 봐봐. x를 a로 보낸다는 거는 여기가 a가 있어요. 그러면 x를 a로 보내는 방향이 우측 방향, 좌측 방향 두 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이 오른쪽에서 보내는 이 방향을 우리는 뭐라 그래?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우극한. 그 다음에 왼쪽에서 보내는 거는 좌극한이라고 이야기해요. 좌극한. 자, 그러면 지금 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 모르겠거든요. fx 함수를 우리가 어쨌든 주어질 거야. 주어질 건데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갑니다. 그러면 x를 a 플러스 방향으로 보낼 때와 x를 a 마이너스 방향으로
보낼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는 건 요 fx라는 함수에 a보다 살짝 큰 값을 대입했을 때의 값을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나요? x에다가 a를 대입하면 절대 안 돼요. 이해되나? a 플러스 값을 물어보는 거랑 같은 이야기야. 이해되죠? 요거는 약간 비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무한소라는 개념 자체가 극한을 표현해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럼 리미트 부호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내가 생략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간단하니까. 이해되죠? 이게 우극한, x 우극한에서 a에서 우극한, 그럼 얘는 우극한 값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죠? 그다음에 얘는 좌극한 값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서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둘이 만약에 같다면은 우리는 얘가 어느 한 점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a 플러스를 집어넣었을 때 a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을 때 둘이 똑같은 y 값으로 가고 있어. 물론 두 y 값은 다를 거예요. 같을 수도 있지만 가고 있어. 그러면 한 점으로 가고 있네. 한 점으로 모이고 있네.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 수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렴하는 상태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해요. 자, 조건들을 이야기했어요. 잘 봐. x를 a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a의 우극한과 좌극한 값이 서로 같을 수 다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 값이 물론 같을 수 있고 다른 환경이 훨씬 많아. 다르더라도 어느 같은 점으로 모이고 있다면, 곧 수렴하고 있다면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자, 길게 이야기했어요.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같으면 존재해. 극한값이. 이해되나요? 자, 예시를 보겠습니다. 볼게요. 잘 봐. y는 x분의 x. 요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y는 x분의 x. 왜? x 0일 때 제외하고. 그렇죠. 어떤 x를 집어넣어도 항상 1이야. 이해되나요? 근데 x 0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x 0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해되죠? 괜찮죠? 갑니다. 그러면은 x축, y축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가 이렇게 싹 비워져 있는 거야. 이해되죠? 간다. 요게 이제 fx야. 근데 우리한테 물어봐요. 야, 리미트 x를 0으로 보낼 거거든요. 그때 fx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간다. 여기가 0이죠. 0 플러스 여기 어디가 있겠지. 0 플러스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그냥 1 그 자체죠. 1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1 그 자체야. 맞아? 그러면 0 플러스로 보냈을 때는 1이라고 했어요. 0 마이너스로 보내면 몇인가요? 얘도 1이야. 맞아요? 우극한 값과 좌극한 값이 같네. 그럼 얘는 1로 수렴하는 거야. 맞아요? 이해되나요? 괜찮죠? 여기까지? 1로 수렴하는 거야. 극한 값이 1인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0 플러스일 때와 0 마이너스일 때 같은 값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다른 예시를 보겠습니다. 갈게요. 아, 맞아. 그 전에 얘기할게. x 0일 때 여기 지금 비워져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비워져 있단 말이야. 우리한테 f0 값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0으로 보내는 극한 값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야. 왜? 0일 때 값이 있든 없든 나는 0보다 살짝 오른쪽, 살짝 왼쪽에서의 값이 있는 점지가 중요하고 그 두 개가 같은지를 중요한 거야. 이해돼? 괜찮죠? 여기까지. 갑니다. 하나 더 봐요. 이렇게 그래요. 갑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 점이 찍혀 있다고 합시다.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1, 2, 3입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gx예요. gx라는 함수입니다. gx. 또 물어봐요 우리한테. 야, 리미트 x를 1로 보낼 거거든. 그때의 gx 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 갑니다. 이렇게 보내는 순간 봐봐. 우리가 요거를 보잖아요. 그럼 나는 뭐가 궁금한 거냐면 이걸 우리한테 물어본다는 거는 야, 이 gx가 x는 1에서의 극한 값이 어디로 모이고 있냐? 모이고 있으면 그 값을 구하라는 거야. 만약에 모이지가 않는 상황이야. 그러면 못 구하겠죠. 물론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 상황도 이야기할 거야. 갑니다. 갈게요. 그러면 1로 보냅니다. 1 플러스일 때와 1 마이너스일 때 두 가지겠죠. 그죠? 그러면 1 플러스 보냅니다. 자, 보내요.
여기 1 플러스 컴마 몇인가요? 하하, 자 봐봐요. 0 플러스일 때 여기가 0 플러스 컴마 1이었어, 그지? 그죠? 자,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뭔지 봐봐. 1 플러스를 대답하면 지금 1보다 커자가 1보다 크잖아. 그러면 그 1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아니란 말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렇죠. 1 플러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나요? 1 플러스 컴마 1 플러스 나도 되죠. 괜찮죠? 갑니다. 1 마이너스 대입할게요. 1 마이너스 여기 있죠. 1 마이너스 대입했더니 1 마이너스 컴마 몇이에요? 2 마이너스야. 이해되나요? 괜찮죠? 자 가요. 그러면 1 플러스를 대입했더니 F1 플러스는 1 플러스로 갑니다. 오케이. 1 플러스. 그 다음에 1 마이너스를 대입했더니 어때? 얘는 2 마이너스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린 대답할 수 있어. x를 1로 보냈더니 우극한값은 1 플러스다. 아니고요. 잘 봐. 우극한값은 1로 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맞아요?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1 플러스라고 쓰는 거야. 1 플러스는 수가 아닙니다. 이해되나요? 괜찮아? 자, 1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1로 다가갑니다. 그럼 얘는요, 1로 좌극한값은 2로 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우극한값과 좌극한값이 같아 달라? 다르죠? 같은 점으로 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러면 얘는 모이고 있는 형태가 아니야. 맞아요? 자, 수렴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수렴하고 있지 않은 모든 형태를 수조에서 뭐라고 얘기할 거냐? 발산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이해되나요? 수렴이 아니면 전부 다 발산이에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수렴하고 있는 형태여야만 극한값이 존재하겠죠. 이해돼? 수렴해야만 모여야만 우극한 좌극한값이 같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극한 좌극한값이 다르다는 것은 발산하고 있다는 거야. 정확히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괜찮아? 나도 돼? 오케이. 이렇게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극한의 성질 이런 거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요.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요. 그러면 요 내용들을 조금 풀어봐야 되거든요. 여기 앞에 보이죠? 에이스 때 보이죠? 7페이지 이야기하는 7페이지. 7페이지 요 라인 뭐 앞에 쭉 모르겠는데 11번, 12번 보이죠? 요 두 문제만 풀어봐요. 11번, 12번 풀어봐요. 적어서 오히려 12번은 더 할만할 텐데 11번 같은 게 더 어려울 수 있죠. 왜 힘이 안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비슷하다고요? 뭐 조진 거예요? 아예 시험 잘 봤다고 그랬는데 맞나요? 아니요? 리미트 x를
0 마이너스로 보냈을 때 x분의 절대값 x. 자, x를 0 마이너스로 보냈네요. 0 마이너스로 보낸다는 거는 0 마이너스로 보내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물어보는 형태가 아니고요. 0으로 보내는 것의 좌극한 값만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일단 이걸 그려야 돼요. 이 x분의 x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우면 안 돼요. 갈게. 일단은 x분의 x입니다. 언제? x가 양수일 때. x가 음수면요 x분의 마이너스 x겠죠. 그럼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을 그리면 되는 거죠. 그릴게요. 그럼 그래프가 x가 0보다 크면 그냥 1입니다.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x가 0일 때는 정의가 되나요? 안 되죠. x가 0일 때는 비워져 있습니다. 자, 이때 물어봐요. 좌극한 물어보죠. 좌극한 대입. 그냥 대입해요. 여기잖아. 좌극한을 대입했더니 얼마인가요? 이거 마이너스 1이잖아요.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함수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좋은데 그래도 이제 뭐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이 숫자를 0을 대입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해되나요? 0을 대입하는 게 아니야. 0의 왼쪽에서 살짝 왼쪽에서의 그때의 함수값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함수값을 보는 거 맞는데 사실 함수값을 보는 게 아니라고도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학생들이 이해하는 게 조금 혼돈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다음 두 번째 0 플러스로 보내볼게요. 이번에는 그냥 고민 없이 0 플러스로 보내줘. 그냥 0 플러스로 보내면 어딘가요? 0 플러스로 보내면 1이네요. 그죠? 이때는 1이야 그럼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가 11번에서 이 두 문제로 나눠서 문제를 낸 이유는 만약에 여기를 그냥 0으로 보낸다고 하면 얘가 좌극한 값이고 얘가 우극한 값이죠. 그러면 한 점으로 모이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발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발산이에요. 수렴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근데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은 각각 존재합니다. 이해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12번 빠르게 가볼까요? 11번 1번 볼게요.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플러스 0 맞는데 0 플러스 그렇죠. 0 플러스라고 얘기하면 좋습니다. 0 플러스고요.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값은 는 0이 되겠죠. 자, 2번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는 어디로 갑니까? 2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이요. 0 플러스 어디로 갑니까? 2 플러스 그렇죠. 그 다음 0 마이너스는요. 2 마이너스고요. 5번이요. 마이너스 2로 보낸다고 하면 일단 우극한 좌극한 값이 다르죠. 그러면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발산한다고 적어주면 좋습니다. 6번이요. x 0으로 보낸다. 0으로 보내면 우극한은 2 플러스고 좌극한은 2 마이너스야. 둘 다 2로 모이고 있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극한 값이 2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게 1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1분만 쉴까요? 1분만. 보세요. 왜요? 왜요? 그런 거 있어. 컷이랑 나왔냐? 대구표랑? 나오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 그 표는 처음에 나왔던 게 그대로 맞아? 그 79점 몇 그게 맞아요? 아 그래? 표는 봤었는데 좀 변할 것 같아. 원형이 84인가? 딱 그렇게 봐야 돼. 건대 같은 경우는 어렵게 내는 문제가 마지막에 두 문제, 뭐 객관식 수수령 중에 골라서 나오잖아요. 그거 그냥 버리고 문제 풀어요. 그거 없다고 생각하기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문제 풀면은 그거 빼고 맞추면 1이 나오잖아요. 거기다 하나 더 틀려도 1이 나오잖아.
시작할게요. 그 다음에 그 뭐냐면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는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확정형과 확정형, 그 다음에 부정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확정형과 부정형을 나누는 게 이게 말 그대로거든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야. 얘는 정해져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들 예시들이 이미 알고 있는 형태니까 듣기만 해봐요.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거나 무한대 곱하기 0꼴이거나 그 다음에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0분의 0꼴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유형을 나눠서 외운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하면 물론 간단한 문제 푸는 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는 혼동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간단한 예시 들어볼까요? 자, 리미트 x를 0으로 보냅니다. 0으로 보내요. 0 플러스라고 할까? 무극한 저한테 생각할 필요 없이 0 플러스로 보낼게요. 이때 x분의 1 곱하기 0 얘는 몇인가요? 자, 똑같은 문제 하나 더 적어낼게. 잘 봐봐. 리미트 x를 0 플러스로 보내는데 x분의 1 곱하기 x 요거는 몇인가요?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거 몇이야? 얘는요? 어? 무한 곱하기 무한이라고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 곱하기 무한소 얘는 무한 곱하기 그냥요. 무한 곱하기 그냥요? 그럼 둘이 값이 다른가요?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총이 뚱뚱이 이거 몇이에요? 몇이야? 오 몇이에요? 얘는요? 보세요. 아무거나 모르겠어요. 둘 다? 다혜야? 응? 다혜야? 얘는 0이에요. 얘는 1이에요. 자, 봐봐. 친구들이 아까 이제 벽이가 얘기를 잘했어.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그 다음에 얘는 무한대 곱하기 0이야. 그죠? 그럼 잘 생각해봐요. x를 0 플러스로 보내버리면 얘는 무한대로 커지죠. 그죠? 무한대로 커지고 있는 상태야. 그지? 그죠? 근데 거기다가 0을 곱해요. 우리가 배웠듯이 0에다가 뭘 곱해도 0 아니에요? 그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얘는 0이야. 그러면 얘는요?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는 0으로 간단 말이야. 얘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고 얘는 계속 0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야. 근데 이렇게 적어놓고 보니까 사실은 헷갈리지만 사실 아까 이게 이거죠? 이렇게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1이 맞아요. 1로 수렴합니다. 이해되나요? 괜찮아? 그러니까 뭐 이런 꼴의 예시를 들고자 해서 이 두 가지 형태를 냈는데 여기 빠져있는 형태가 이제 이런 거죠. 무한소분의 무한소.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의 형태. 이렇게. 근데 여기서 부정형에서 요 네 가지 적은 거야. 부정형의 예시가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근데 확정형은 무한대 곱하기 0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괜찮아?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거야. 확정형이란 뭐냐? 이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이게 수렴한데 만약에 수렴한다면은 얼마로 수렴할지가 정해져 있는 형태야. 근데 부정형은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그 경우의 수가 차수에 따라 다르던가 함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괜찮아? 근데 확정형도 마찬가지야. 발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떤 함수가 와도 어떤 상수가 와도 무조건 발산인 거야. 그런 확정형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한대 곱하기 상수 이런 걸 생각해봐. C가 0이 아니라고 해볼게. 무한대 곱하기 상수거든요. 그럼 이 결과값은 C가 양수면 무조건 무한대겠죠. 이해돼? 발산한다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맞아? 그럼 확정형이야. 수렴할지 발산할지 정해져 있으면 확정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수렴할지 발산할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면 부정형이야. 이해되나요? 괜찮아? 요 예시들을 할 건데 지금 내가 첫 번째 예시가 지금 요거예요. 봐봐, 이거 봐봐. 얘는 0이고 얘가 곱해지는 이 x는 얘는 0보다 조금 큰 수야. 맞아요? 이해돼? 0보다 조금 큰 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결과값이 얘는 0이 나온다는 게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얘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 누가 너 파워가 쓰냐 이렇게 보는 거야? 아니야. 그래프 그리면 간단하죠. 이해돼? x분의 x 그래프 아까 그렸던 거 기억나죠? x분의 x 요렇게 그렸던 거 기억나나요? 0 플러스 1 때 몇이야? 1이잖아. 오케이? 이해되죠?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이 조금 필요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다항함수 그 다음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랑 합성이 되는 경우는 나중에 이제 미적분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경우까지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하지만 유리함수랑 무리함수랑 합성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유리함수 그리는 거 까다롭지만 그리는 거 어렵진 않죠. 그죠? 정근선의 교점 찾아주고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면은 1, 3, 4분면에 그릴 것이냐 2, 4, 4분면에 그릴 것이냐 너네 알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린 다음에 극각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확정형에 대해서는 사실 너무나 많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야기하진 않을게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0분의 1, 0분의 상수 이렇게 할까요? 0분의 상수. 얘는 당연히 무한대잖아. 당연히 발산하잖아. 맞아요? 고민할 필요 없잖아. 무조건 발산하죠. 그럼 확정형이야. 괜찮죠? 이해되죠? 얘기 안 할게요. 0 곱하기 C 당연히 0인 거야. 이해되나요? 괜찮아? 이런 거 얘기 안 할게요. 확정형은 너무나 많은 경우일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부정형 여기를 0분의 0꼴로 외워버리면 뭐야 0분의 0꼴이잖아. 그러면은 부정형 아니야? 근데 실제로 0분의 0꼴은 어떠냐면 x 0꼴 이게 0분의 0꼴이야 이게? 아니잖아. 무한소분의 0꼴이에요. 맞아요? 얘는 확정형이야. 이해되죠? 그래서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소라고 외워야 헷갈리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죠? 자, 책에 나와 있는 게 그냥 0분의 0꼴이라 나와가지고 불편해서 얘기한 거고요. 자, 그러면 요 예시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갈게요. 첫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부터 갈게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우리가 수투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함수는 다항함수일 거기 때문에 다항함수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갈게요. 첫 번째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냅니다. x를 무한대로 보내요.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내고 있는 와중에 요 그래프, 요 함수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면 되는 거야. 잘 봐봐. 잘 봐봐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분의 뭐 2 마이너스 3x 이렇게 있어요. 잘 봐봐. 얘는요 무슨 함수야 이거? 유리함수죠. 유리함수예요. 맞아? 유리함수 그리면 됩니다. 갈게요. 유리함수 그립니다. 그럼 얘는요 마이너스 1,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정근선의 교점 그려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나가죠? 이렇게 지나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시죠. 이해돼? 자, 간다. 여기 x축이 여기 있어요. 여기 x축이에요. x축, y축이야.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냅니다. x 무한대로 보내요. 계속해서 커지고 있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x 계속해서 커지면 y 값이 점점 어디로 가까워지나요? 마 3에 가까워지죠. 그럼 얘는요 결과값이 마 3 플러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맞아? 이해되나요? 아니 마이너스 3보다는 위에 있잖아. 이해돼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 익숙해져야 돼요. 알겠습니까? 마 3 플러스야. 그지? 근데 1차일 때는 유리함수인 게 보이거든요. 2차로 가볼게요. 갑니다.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냅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분의 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보내봅시다. 그럼 이거는 유리함수가 아니에요. 물론 비슷한 꼴로 그려지긴 하겠죠. 근데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 우리가 배웠나? 몰라요. 모릅니다. 나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냐? 잘 봐. 그래프 그리지 않고요. 요거 푸는 것도 요렇게 푸는 걸로 알려줄 겁니다. 갑니다. 그러면 이 분자 분모를 차수가 가장 높은 차수로 나눠버리는 거야. 나눌게요. 가요. 는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분자 분모를 x 제곱으로 나눠요. 그럼 여기가 1 더하기 x분의 2 더하기 x 제곱분의 3이고요. 마이너스 3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 제곱분의 4. 자, 질문이야. 요 상태에서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가 어디로 갑니까? 0으로 가죠. 생각하는 거 생각해. 분자는 상수인데 분모가 존나 커지는 거야. 그럼 0으로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이해되나요? 얘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야. 그래서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다 보면 친구들이 익숙해져요. 그럼 이제 뭐만 보게 되냐면 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해 라고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틀리진 않았어요. 이해되나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 요 과정을 머릿속에서라도 생각을 하는 게 맞아. 알겠습니까? 이해돼요? 그럼 이제 요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예시예요. 그러면 아니 선생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부적용이라며요. 그러면 얘가 수렴할 수도 발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수렴하는 경우밖에 없어? 보세요.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냈거든요. x 플러스 1분의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 자, 분자가 차수가 더 크죠? 그럼 생각하세요. 생각하는 거야. 봐봐, 계산 안 합니다. 생각해요. x를 무한대로 크게 보내면 이 분모가 커지는 양과 분자가 커지는 양 중에 누가 더 빨리 커지고 있는 거야? 분자가 훨씬 빨리 커지겠죠. 이해돼? 그죠? 얘가 2차니까 훨씬 빨리 커지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값이 어디로 수렴할 수 있어? 수렴할 수가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분자가 분모보다 훨씬 빨리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값 하나로 수렴하는 상황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럼 이건 뭐야?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한다. 그죠? 이해돼? 뭐 무한대라고 적어도 좋습니다. 이해되나요? 발산 커지고 있다.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돼? 괜찮아? 자, 봐. 그런데 분모가 차수가 더 큰 상황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분모가 x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 x 여기다가 뭐 3x 이렇게 적었어. 그러면은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어쨌든 얘는 음수로 내려갑니다. 근데 그 내려가는 양의 절대값 차이가 분모가 훨씬 더 빨리 내려가죠. 이해돼요? 빨리 커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빨리 커지고 있어.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어? 요로 수렴해. 이해돼? 괜찮아요? 납득되나? 요렇게. 그래서 둘 다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도 무한대고 얘도 무한대야. 맞아. 무한대분은 무한대 꼴이야. 자, 근데 얘는 발산하고요. 수렴하는 상황들도 존재하는 거죠. 이해되나? 괜찮아요? 그래서 부정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 다음에 0분의 0꼴로 할게요. 요거 어렵지 않죠? 그죠? 0분의 0꼴 0분의 0꼴 할게요. 일단 문제를 조금 풀어볼까? 좀 시간 많이 없으니까. 저기 유형 7번으로 가죠. 유형 7번이요. 유형 7번을 보면 저기 어디냐 62번에 x를 무한대로 보내고 나와있는 62번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냅니다. 그때 얘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분의 2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 더하기 리미트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그때 x분의 루트 x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갈게요. 이미 알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잖아.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아. 그러면 얘가 커지는 양과 얘가 커지는 양의 비율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보낼수록 둘이 아마 길이의 그 크기의 비가 1대2 정도 되겠지. 그죠? 그리고 최고차항 차수인 x 제곱으로 분자 분모 다 나눠버리면 2 플러스 x분의 x 제곱분의 여기 분자고요. 1 마이너스 x분의 x 제곱분의 이렇게 되겠죠. x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날라가겠죠. 답이 그래서 얘는 2야. 오케이? 2로 수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자, 또 가요. 그럼 얘는요 똑같이 해. 자, 얘가 몇 차인가요? 자, 1차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죠. 그죠? 루트가 있는데 1차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최고 차항의 차수가 1차와 같다고 얘기하는 건 납득이 되나요? 괜찮아?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딱히 어긋나지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요거 1차야? x 무한대로 보내야 돼? 그럼 분자 분모 최고 차항으로 나눠요! x로 나누는 거야. 자, 갑니다. 그럼 는요 x로 나눠버리면 리미트 x 무한대로 보내고요. 1분의 루트의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x 제곱으로 들어가는 거 오케이야?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x 무한대로 보내면 날라가고 얘가 1로 가겠습니다. 이해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해되죠? 다음에 0분의 0꼴을 조금 할 텐데 0분의 0꼴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두 번째 0분의 0꼴이에요.
0분의 0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더 정확한 의미예요. 그냥 0분의 0은 우리가 부정형으로 잘 다루지 않아요. 그죠? 무한소분의 무한소여야 합니다. 할게요. 리미트 x를 3으로 보냈어. 그랬더니 x-3분의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8는 b로 수렴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우리한테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나오고 a, b를 물어봐요. 그냥 이거밖에 안 나왔어. 근데 a, b를 물어봐. 봐요. 생각하는 거야. x를 3으로 보내버리면 얘 어디로 가요? x 3으로 보내면 얘 어디로 가? 0? 그죠? 무한소로 가죠? 이해돼? 자,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x를 3으로 보냈을 때 이 분자는요. 그러니까 무한 0으로 갈 수도 있고 상수로 갈 수도 있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죠. 이해돼? x를 3으로 보내버리면 요거 어차피 2차 함수잖아. 그죠? 0으로 가거나 0이 아닌 상수로 가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생각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어떤 상수로 도달하려고 노력해. x를 3으로 보냈더니 어떤 상수로 가려고 한대. 근데 얘는 무한소거든요? 그럼 생각하는 거야. 야, 무한소분의 어떤 상수? 이거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이에요. 이해되나요? 무한소분의 상수라고요. 얘는 그대로야. 얘가 존나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얘는요, 존나 커지겠죠. 이해돼요?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잖아. 야, b로 수렴한다고요. b로 수렴해. b로 수렴하려면 얘가 어떤 상수면 돼, 안 돼? 0이 아닌? 안 돼. 그럼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무한소로 갈 수밖에 없어. 이해돼? 요 2차식에 한 근이 3일 수밖에 없어. 이해되나요? 두 근의 합이 몇이야? 7이란 말이야. 그러면 3하고 4가 두 근이겠죠? a는 몇일 수밖에 없어? 12일 수밖에 없어. 이해되나요? 괜찮아? 오케이. 여기까지 좋죠? 그렇죠? 그러면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 탄생을 했고요. 그럼 늘 리미트 x를 3로 보냈을 때 x-3분의 x-3 곱하기 x-4 이게 b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갑니다. x 3으로 보냅니다. 얘 무한소예요. 0보다는 조금 큰 혹은 조금 작은 어떤 수일 거라고 예상해. 그죠? 자, 근데 얘랑 같아. 둘 다 0이 아니죠. 왜? x가 3이 아니니까. 이해돼요? 둘 다 0이 아니야. 약분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 버리면 x 3으로 보내버리면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그잖아? 오케이. 이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의 대부분의 유형이에요. 알겠죠? 지금 이제 배울 때 그렇게 배우거든요. 얘가 0을 집어넣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fx분의 gx다 이렇게 나와. 리미트 x를 뭐 0으로 보냅니다. 근데 얘가 0이래. f0이 0이래. 그럼 g0도 0이어야 돼. 그래야 수렴해.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그 원리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돼. 0이 아니면 안 돼요. 이해되나요? 0이 아닌 상수면 수렴할 수가 없어. 이해되죠? 납득이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한소분의 무한소꼴이고요. 이거를 푸는데 또 다른 유형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유리화를 시켜야 하는 유형들이 몇 개 나오는데 문제 조금 만들어 볼까요? 봐봐. 예를 들어서 리미트 x를 1로 보냅니다. 여기다가 x-1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 뭐 이런 형태? 이렇게 하면 좀 재미없네. 근데 못 만들겠는데요? 자, 여기 있는 거 잠깐 첨부합시다.